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또 판하면서 좀 소리를 높여서 목 좀 축이겠습니다. 네, 문경 오미자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념의 정치, 역사의 정치를 우리가 주동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률성 논란이 좀 직접적인 기폭제가 됐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저는 이제 이 문제를요. 예. 결국은 이제 정률성이하고 그다음에 김원봉이 있잖아요. 네. 이 두 명을 이제 그 한 조로 보고요. 네네. 비교할 사람은 이제 그 정률성하고는 이제 그 안익태 선생. 네. 그다음에 김원봉이하고는 백선엽 장군. 네. 이분을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네. 첫째, 애국가를 작곡한 이제 그 안익태 선생을 기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북한의 인민 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률성을 기려야 되느냐? 네. 이걸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6.25 남침의 원흉 김원봉을 기려야 되느냐? 네. 아니면 이제 그 6.25 전쟁의 호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려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저는 안익태 선생은 이제 그 친일의 흔적이 없어요. 네. 근데 굳이 뭐 만주 국을 위해서 작곡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친일 파력에 몰아갔잖아요. 네. 안익태 선생은. 네. 그러면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정률성이는 이거는 뼛속깊이 공산주의 빨갱입니다. 중국의 8.6군 행진곡, 북한의 인민해방군 행진곡 완전히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입니다. 예. 이자가 이게 뭐 김원봉 밑에 어열단에서 조금 독립운동 했다는 건 이게 거의 증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극히 일부고요. 예. 대부분의 평생을 중국, 중공이죠. 그다음에 북한 이런 게 공산주의자 이걸 기리고 안익태 선생은 친일파로 몰고 이게 역사 왜곡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김원봉이도 마찬가지예요. 김원봉이도 지금 이게 뭐 마지막에 숙청당한 거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뭐 권력 다툼하다 증거고 이자도 이게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거든요. 근데 김원봉은 문재인가 뭐 술 한잔 올리고 싶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백선엽 장군에게 그때 박원순하고 같이 죽었을 때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게 백선엽 장군이 무슨 친일파입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이 학교 가는 거지. 친일파는 무슨 친일파예요? 이번에 박민식 장관이 뺐잖아요. 잘 뺐죠. 저는 따라서 이게 그 정률성 김원봉 이거는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이게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게 반국가행위라 봐요.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강기정이가 이거 뭐 이미 다 돈이 다 들어가고 지금은 중단할 수 없다고 지금 뻗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건 정말 국민적 논쟁을 통해서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이번에 이복경 건강원장이 네. 라임하고 이제 옵티머스하고요. 예. 디스커버리 이제 그 새로 조사한 거 발표했거든요. 아, 예. 거기 보면 이게 민주당이 김상희 의원도 2억을 특혜로 환매한 게 아니냐. 네네.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있고요. 네. 그때 라임에서 이제 그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한테 그때 뭐 5천을 줬다 말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아하, 예.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전면에게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네.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말씀. 네네. 새는 좌우로 난다. 저도 이게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저도 참 이게 전환 시대 논리부터 뭐 그 8억의 우상과 이성 8억인과 대화 제가 리영이 책을 여기 안 읽은 게 없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젊을 때는 야 좌우로 날아야 되니까 통합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좌우로 날더라도 이게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는 이게 북쪽 가고 하나는 남쪽 가면 추락하는 거죠. 네. 이 말씀 이게 와닿았고 네. 역시 이게 저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 정률성 공헌도 이걸 이게 너무 관용을 해석하면 우리 자유연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 관용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네. 우리 체제까지 부정하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 중에 환매 특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넘쳐서 그 논평을 준비했다가 제가 뺐는데 거기 보면 김상희라는 자 더불어민주당의 4선 국회의원이고
여성 국회 부의장을 지낸 자인데 이 자가 이복형 금감원장이요. 한테 뭐 항의를 했더니 이복형 금감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어요. 금감원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사실 관계를 딱 부인을 했는데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김상희 같은 따위한테 사과할 사람은 아닌데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마 이제 검사 중에 가장 강골이죠. 옛날에 이제 그 정권 네. 바뀌기 전에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검사 아닐 때 이제 금감원장이 됐고요. 어허. 서울대 아마 경제학과 나왔을 겁니다. 네네. 공인회계사고요. 상당히 그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근거 없이 이게 그래도 김상희 하면 이게 중진 중에 중진 아닙니까? 네. 이걸 이게 근거 없이 발표할 리는 없고요. 네. 그거 보면 이제 그 펀드 중에 다른 펀드 돈을 끌어오 가지고요. 이걸 이게 특혜로 환매해줬다 이런 이게 발표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때 김상희만 해준 건 아니고 예. 좀 이게 그 유력한 고객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게 50억, 200억도 먼저 환매해줬다 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고소한다 하니 김상희가 고소한다고 하니 고소해가지고 진실을 이게 어차피 뭐 수사할 건데 네. 본인이 먼저 고소해 주니까 네. 저는 진실을 밝혀보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 펀드에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지금 이제 수사 전면 제소 들어간 게요. 그 이낙연 있잖아요. 네. 이낙연이 정무실장도 그때 뭐 복사기라든지 이게 팩스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했겠습니까? 네. 그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낙연 이쪽도 이게 아마 수사가 들어갈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이게 청와대 그 민정실에 또 여성 그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여러 이제 권력형 비리가 있고 특히 들어가는 게 그 최동욱 있잖아요. 검찰총장 했죠. 그래요. 예. 이분이 아마 그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일사천리로 그 옵티머스 됐잖아요. 이런 게 그 고문들 있죠. 그때 이 의혹도 이게 전면 재수사 한 2천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 김상희만 하더라도 평생 무슨 이제 시민운동 뭐 여성운동 뭐 그런 거 하다가 국회의원 됐거든요. 돈이 어디서 났길래 이걸 뭐 몇 억씩이나 투자를 하고 그걸 또 뭐 급하다고 해서 뭐 특혜처럼 환매를 받고 그 참 제가 이 사람들 재테크 너무 뛰어나다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이게 두 명만 예를 들어 보면 예. 옛날에 그 권노갑이하고 친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예. 권노갑이 있잖아요. 이분이 항상 그런데 자기는 10만 원짜리 밑으로 밥은 묵은 적이 없다고. 권노갑인들에게 뭐 이래가 돈 번 적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김대중이 계속 그냥 따라다니면 실시 아닙니까? 예. 뭐 이게 전라도 어디 쑥 돌면 공천 노리는 사람들이 좀 주겠죠. 제주들 좋아. 그다음에 또 한 명 예를 들면 예. 임종석이 있잖아요. 임종석인들에게 뭐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 예. 애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 보십시오. 좌파들이 뭐 요술방망이 했는지 예. 전부 이게 무의도식 하면서 삥 뜯어가지고 사회의 어떤 기생충처럼 이게 뜯어먹고 사는 자들이 아닌가 이래 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 참네 정말. 자 이재명이가 이제 곧 소환되죠. 예. 예.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요즘 이게 뭐 후쿠시마 그 처리수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환경 테러를 한다. 네. 또는 이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러면서 이게 장애 집회를 하잖아. 네. 저는 이재명이가 이게 환경 테러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연합뉴스하고 채널A에서 뭘 했냐면 네. 오히려 이게 이재명이가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 사법 테러. 그럼 이게 그 근거는 뭐냐? 제가 세 가지 들은 게 첫째는 이제 그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 박찬대 최고를 보내가지고 이우일이 만나서 회유한다든지 또는 이게 이화영 부인한테 회유한다든지 이런 이제 박찬대나 천준호라고 있잖아요. 비서실장. 예. 이 두 자가 소환돼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게 사법 방해 행위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사법 방해죄라는 건 없지만 미국의 사법 방해죄 중에 특별하게 뭐 증거 인멸 교사한다든지 네. 정인을 해유 협박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 마피아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죠. 예. 예. 이런 거를 이게 첫째 사법 테러 아니냐. 예.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수사 거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검찰에서 오라면 가야지. 네. 다음 주 오라는데 그 전날 가겠다고 다음 날 가겠다고 이게 송영길이가 많이 써먹은 거잖아.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검찰하고
기관 수사 이제 조사 가지고 싸운다든지 또는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날 30일 오라 했더니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다음 주 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전국 돌면서 가짜뉴스 괴담 퍼뜨리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 시간에 가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아예 수사를 거부한다든지 그다음에 심한 게 어제 그 재판 지연 있잖아요. 예. 선거법은 이게 6개월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전에 10시 반에 오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후쿠시마 또 여기 계단 퍼뜨리고 가짜뉴스 한다고 여기 나 오후에 2시 반에 갈게. 오전에 안 가버렸다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지 맘대로 재판 지연해서 총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오게 만드는 네. 이런 게 사법방해 수사 거부 재판 지연 이게 바로 사법 테러 아니냐. 네. 저는 이재명이가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 사법 테러죄는 없지만 예. 그러나 그 행위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자가 하나만 더. 예. 지금 이게 제2의 태평양 전쟁 운운했잖아요. 예. 진짜 이게 무식해도 태평양 전쟁이 누구하고 싸운 겁니까? 진주만 섞이고 이게 미국하고 싸워야 되잖아. 미국하고 일본에 싸운. 근데 지금 캐나다, 미국, 호주 조용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그 김순덕의 도발이라고 동아일보의 그 칼럼을 봤더니 네네. 일본의 수산물을 규제하는 게 전 세계 5개인데 실제는 2나라더라고. 전 세계 5개 나라만 일본 수산물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게 중국,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예. 그다음에 홍콩하고 마카오는 중국이잖아. 그 중국이지. 그다음에 대만도 뭐 중국이지. 이 2나라. 야, 전 세계 태평양의 그 수산물을 먹는데 규제하는 게 5나라라고 써놨는데 대만, 마카오, 홍콩, 아니, 그러니까 중국. 이게 태평양 전쟁이냐고요. 어떻게 그걸 홍콩을 또 홍콩은 나라가 아니잖아. 뭐 대만까지는 뭐 따로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하여튼 마카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쌍방울 소환은 어쨌든 뭐 검찰이 뭐 이재명이 언제 나간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는 기관은 아니니까. 예. 근데 다음 주에 안 나오면요. 네. 아마 안 나올 건데 수요일 오라 했거든요. 저는 법에는요. 법에는 이게 2번 소환하고 안 나오면 체포영장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제가 연합뉴스에서도 계속 이제 체포영장까지 검토해야 된다. 2번 안 나오면 네. 일단 이게 다음 주에 자기 못 나오겠다고 버티니 예. 그 다음에 이게 원칙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어제 재판에서요. 중요한 게 이제 그 드디어 작가들까지 나오가 미리 원고 주느냐 이런 건데 SBS는 또 안 좋다고 하던데 KBS 있잖아요. KBS는 이게 원고를 미리 질문을 줬다. 이렇게 그 진술해 버렸어요. 네. KBS는 SBS도요. 이게 뭐 질문지를 안 줬다 하더라도 그 전날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네네. 따라서 저는 뭐 이런 이게 종합적인 진술 봤을 때 이 네. 부분도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갑자기 중단돼 버렸어요. 회기 단축이라는 초유의 꼼수가 장렬됐어요.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가 특정인을 위해서 회기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인 게 두 번째인데 네. 저번에 그 3월 1일을 기억나잖아요. 3월 1일은 3일절이니까 검사가 영장 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겁이 나가지고 혹시 칠까 싶어서 방탄으로 3월 1일부터 이게 회기를 열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검사가 이번에도 영장 안 칠 게 100% 확실하잖아요. 예. 8월 말 중에 영장 칠 수가 없잖아요. 30일에 소환했으니까. 근데도 어제 이거 회기를 단축해 가지고 어렵게 회기를 끝내버렸어요. 영장 지금 치라. 지금 치면 우리 나갈게. 이래가 검찰은 칠 생각이 치는 게 불가능한데 미리 예. 단축시켜 버렸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 특정인을 위해서 회기를 열거나 단축하는 게 문제고 그럼 이게 민주당이 왜 이랬을까? 민주당이 검찰이 영장 안 칠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회기를 단축해서 했을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네. 9월 달에 영장이 오잖아요. 네. 그때 그 부결을 시키려고 미리 그 밑자락 깔아서 명분을 쌓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이게 야 검찰 너 8월 달에 우리가 영장 치라고 일주일 동안 시간 주지 않냐. 그때는 안 치다가 왜 갑자기 9월 달에 치느냐. 이게 우리 분열시키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검찰 공격하면서 설정하게 부결시키려고 미리 일주일 동안 시간 줄게. 네. 이런 게 꼼수를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예, 회기 중에
체포영장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공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요. 하여튼 지금 저 국회가 갑자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열고 자시고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열리고 나서 12월 9일까지거든요. 정기국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검찰이 영장 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체포영장은 회기 중에 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그런 전제하에 앞으로 상황을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요. 네. 과연 이게 영장이 9월이나 뭐 왔을 때 저는 이게 어떻게 할까? 네. 상당히 그 궁금하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뭐 자기가 대표 연설할 때도 나는 이게 이제 앞으로 무조건 포기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방탄을 해달라고 말은 못 하는데 네. 지금 이게 그 밑에 이재명의 그 쫄개들 있잖아요. 이자들이 이게 미리 지금 분위기 잡고 있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민영배나 박찬대 특히 그 예를 들어 이제 민영배 같은 사람들요. 네. 뭐라 하냐면 이게 그냥 아예 그냥 보이콧 해버리자. 투표하는데 그냥 나가버리자. 사실상 공개 투표하자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나가버리면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나가버리면 앉아 투표하는 사람들 다 보이잖아. 그렇지. 이게 네. 수박 색출하는 건데요. 예. 이게 아무 또 실익이 없더라고.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법을 찾아보면 이게 그 보이콧하고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 투표가 무산된 거잖아요. 무산됐잖아. 이게 일반 안건 것 때문에 무산되면 끝나는데 근데 이 체포 동의안은요. 요게 투표가 무산이 되면 다음 회기에 바로 이게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 네. 다음 회기에. 네. 그러니까 이게 보이콧 해봤자 다음 회기에 계속 투표하는 거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출석해서 네. 출석 과반 만들어 놓고 이제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 무산시키려면 국민의힘도 나가버려야 돼. 예. 거기서 국민의힘이 남아갖고서 투표를 하면 투표가 성립이 돼. 예. 그래서 부결이 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우리도 나가보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산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음 회기 첫 번째 안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끝없이 이제 반복되니까 뭐 국민의힘인들 바보냐고요. 당연히 무산되겠죠. 나가면. 그렇잖아요. 바보가 안 돼야 될 텐데. 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민영배가 예. 또는 이제 뭐 박찬대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부결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 이재명이가 진짜 진심으로 이게 방탄 안 하겠다면 민영배나 박찬대를 징계하든지 나무래야 되잖아. 맞잖아요. 네. 야, 너 박찬대, 민영배 내가 그렇게 포기한다고 했는데 너가 자꾸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내 진심은 진짜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혼을 내든지 징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는 이게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요. 잘한다. 네. 침묵은 응원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이재명이도 이게 결국 방탄하겠다는 게 아닌가. 네. 그 밑자락 까는 게 이번에 회기 단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걸 제가 확신한 게 이재명이가 이제 대전에 대전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대전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게 그 어제 78%로 자기는 당선이 됐다. 전무후무하게. 저 전당대회에서. 예. 네, 당대표. 근데 지금도 그 지지율의 유지를 넘어서 더 강화되고 있다. 야, 자기가 지금 지지율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78%보다. 근데 이재명 너 저번에 대장동 위례 FC 할 때 한 표 차로 졌잖아. 그때 오히려 구속식이 된다는 게 한 표 많았잖아요. 통과는 못했지만 이게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이러냐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투표하면 상당히 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이제는 이게 더 이재명한테 이제 지쳤다. 이재명으로 이게 총선은 힘들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에는 한 표 차로 이겼지만 이번에는 이게 좀 더 아마 이게 찬성 쪽으로 많이 가면 저는 오히려 이게 그 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회기 중 표결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지금 회기도 지금 중단하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하나 다음으로. 경고하는 게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이 말 보면 지금도 강하다는 말은 옥중 공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끝까지 사퇴 안 한다. 끝까지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때 김무성이가요. 김무성이는 이제 그 옥새를 두고 날랐죠. 옥새 들고 나르샤가 아니고
옥새는 창고에 두고 아마 부산의 영도 다리에 갔던 거 그때 원유철 막 쫓아가고 그때 공천 기억나잖아요. 네. 아마 여기 이재명이는 옥중 공천하려고 도장 들고 교도소 간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여기 경고하는 거죠. 도장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이거 제가 확인했어요. 교도소에 확인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 이게 재벌 회장들도 도장 들고 와서 결제 못합니다. 최태원이고 이재용도 안 돼요. 너 이재명이 도장 들고 와서 그 공천 대표도장 교도소에 찍을 생각은 엄두도 하지 마라. 절대 그 교도소에는 그게 도장이나 반입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래요. 자, 배소연이의 법인카드 사건 이게 사실은 공익제보자가 주범은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추가 공익제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이건 저는 뭐 폭로라고 표현을 자꾸 언론에서 하던데 공익제보자가 하는 말은 공익제보지. 예, 추가 공익제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 갔더니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TV조선 채널A MBN 돌아가면서 인터뷰하고 네. 계속 하잖아요. 네, 네. 그 방송 관계자들한테 제가 세 군데 다 출연하거든요. 아하. 다 물어봤더니 이 제보자가 아직 많이 들고 있네 이러더라고. 아직 많이 들고 있네. 아직 추가로 공개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한 3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빙산의 일각 이분들이 하나하나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미리 닦으면 또 방어 들어오니까 네. 들고 있는 게 낫죠. 지금 여기 상당히 아직 공익신고할 게 많이 남아있다. 이거는 이게 세 군데 방송사에서 제가 다 들었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거는요. 결국 이제 그 공사 구별 못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거 전 이제 그 자기 개인 물품들요. 전부 이게 법인카드로 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노는데 특히 이번 주에 많이 놓은 게 그거죠. 일제 샴푸. 일제 샴푸 쓴 거 있잖아요. 예. 83,000원. 예. 저는 근데 이걸 폭로란 이게 저는 세 가지가 아주 나쁘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뭐 보통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일제든 미제든 뭐 미국 거든 외국 유럽 거든 쓸 수 있죠. 근데 이재명이나 이 사람들은 틈만하게 일본 욕하잖아요. 반일 뭐 한다고 막 일본 옷 입어도 뭐 유니클로도 욕하고 전부 이게 반일 계속 선동하잖아요. 네. 이런 자들이 뒤에 쓰기에 일제만 쓴다? 이게 위선적이잖아요. 평소에 뭐 제 같은 사람이 박사님이 일본 샴푸 쓰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재명이나 민주당 틈만 하면 일본 공격하는 일본 불매운동하고 이런 자들이 일제 샴푸를 쓴다? 그 제가 그래도 한 40년 방송 생활을 했잖아요. 예. 30여 년.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다 방송사에서 메이크업 해주거든요. 예. 이분들이 한 분 예의 없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잘 모르고 그 진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프랑스에 무슨 샤가 어쩌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일본에 뭐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 자기 피부에 맞아야지. 예? 그러니까 박사님은 피부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 이거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샴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이게 무식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그 위선적이라는 할 게 없어서 그래. 저런 거를 일제 그걸 비서시켜서 청담동까지 가서 그러니까. 사오라 그럽니까? 집 앞에 슈퍼에 가서 그 수많은 종류의 샴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거기서 지한테 맞는 거 쓰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첫째 저는 위선적이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바로 이제 직권남용 강요죄라는 거죠. 네. 보통 이게 갑질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갑질을 넘어서 범죄라 봐요. 아니 이러려고 내가 공무원 됐습니까? 공무원이 이런 샴푸 신부나말로 공무원 된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7급이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갑질 아닙니까? 청담동 가가지고 너 샴푸 사 어디 가서 뭐 해와 쏘고 빨아 이 쏘고도 또 보니까 쌍방울도 아니더만 네. 쏘고도 일제 아닌가 싶은데 그걸 확인해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아니, 이런 뭐 게 쌍방울 거라며. 자기는 쌍방울 한번 입은밖에 없댔는데 그런데 제보자한테 제가 꼭 만나 물어보고 싶어요. 쏘고시 외제인지 쌍방울인지. 예.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게 갑질 넘어서 이게 강요죄라는 거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현금들은 어디서 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샴푸가 83,000원은 계좌로 이게 지금 현직 공무원 있잖아요. 현직 주무관 7급이거든요. 현직 공무원이 계속 개인 카드를 쓰면 신고자가 거기에 돈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며칠 뒤에. 네네. 그럼 이게 현금은 어디서 났을까? 이게 이재명 개인 돈이 아닌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개인 돈이면 공무원이 보내줄 이유가 없죠. 그럼 여기 이 돈은 특수활동비일까? 특수활동비도 이게 불법이지만 특수활동비가 도지사는 별로 없대요. 없어요. 그럼 이게 이 돈이 혹시 이게 뭐 대장동 이런 데서 받아온 현금일까? 그거는 이게 의심해봐야죠. 아하. 어떤 사람에게 이 돈이 과일 가게 5천만 원 샀다는데 카드 깡해가지고 만든 현금이 아닐까? 미리 평소에 깡을 해서 현금을 좀 확보했다가 보내주는 이 돈을 밝히란 말이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억울하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침묵하겠어요? 네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자기가 봐도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 돈은. 저는 이 돈이 카드 깡한 돈인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나 공금인지 아니면 이게 대장동이나 딴 데서 받아온 뇌물인지 이런 걸 이게 분명히 밝히라. 자기 돈이면 네. 이러면서 제가 이게 요즘 방송마다 네 군데 나가서 다 한 게 이재명 개인 카드 까라고 제가 계속 촉구합니다. 모든 방송에서 개인 카드 까봐라. 모든 생활비든 저거 어머니 제사 지낼 때 모든 거든 전부 이게 공금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 개인 카드 10원 하나 쓴 게 있나? 그걸 한번 공개해봐라 이거지. 개인 카드 사용 내역. 또 이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대선 후보니까 공당 대표니까 저는 없다 봐요. 김혜경이든 이재명이든 전부 공금으로 다 이게 썼다면 공사 이게 말이 안 되고 다 횡령 아닙니까? 국고손실. 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재명, 김혜경 씨 개인 카드 쓴 내역이 있으면 한번 공개해보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정치권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제가 어제는 유정복 시장, 예. 인천시장이 정직한 사회, 오너 소사이어티, 오네스트 소사이어티 이거를 이제 확대 개편하는 대회에 잠깐 가서 취재를 하고 왔어요. 네. 또 그저께는 이제 나경원 대표가 포럼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아마 같은 날이었을 건데 세미준이라는 그 단체에서 특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뭐 수도권 선거가 어려운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수도권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최근에 하면서 다시 주목받는 나경원 원희룡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자유우파 진영 범여권의 차기 대권, 잠재적인 차기 대권주자들의 어떤 그 행보가 이 선거와 총선이 어떤 형태로든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의미 있는 행보다 해서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서정 변호사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이제 그 뭐 위기 의식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패배 의식하고 틀린 거예요. 패배주의하고 틀립니다. 네. 항상 우리가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 토인비도 토인비라고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그 뭐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절박감. 여기서부터 이게 문명이 꼽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찬란했던 시절에 대해서 네. 향수에 젖어 무사한 일에 빠지면 오히려 이게 문명이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총선에 전력 투구하는 건 필요하다. 네. 다만 이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패배주의에 젖는 거는 잘못됐다. 네. 이렇게 보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우리가 수도권에서 워낙 저번에 완전히 뭐 전멸했잖아요. 전멸했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더 나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더 나빠질 건 없어요. 뭐 전부 전멸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총선의 수도권은 정당은 팽팽하다 봐요. 당의 이름으로 이제 누가 압승하는 거 없을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팽팽할 겁니다. 네. 어느 당이 뺏지만 한다고 저번처럼 이게 저는 저번에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이걸 전부 이게 저는 코돌이라고 봅니다. 코돌이. 코로나 돌이 있잖아. 옛날에 노무현 때 탄핵할 때 탄돌이. 왜 국회의원 감이 전혀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깜깜이 선거돼 가지고 거저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김남국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김남국이가 국회 난다면 지나가는 안산에 개도 웃어요. 김남국이가 국회 난다면 이런 게 그때 코로나 때문에 코돌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당은 팽팽하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저는 인물성을 봐요. 네네. 결국 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인물을 공천하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성패가 좌우된다. 네네. 이렇게 보면서요. 네. 저는 4명을 기대합니다. 다음 총선에 수도권이 뭐 승부처죠. 네. 거기에 수도권 선대위를 구성하면 4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두자. 네. 이 4명은 이제 전부 대선 주자급이에요. 4명은 네.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한나 원안, 한나 서울에는 한나, 한동훈, 나경원, 한동훈, 나경원 이쪽으로 이게 서울을 거점 맡기는. 그다음에 경기도는 원안, 원희룡, 원희룡. 그다음에 분당의 안철수 이런 분들로 가야 된다. 네. 여기 잘못해가지고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끼우면 큰일 납니다.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끼우면 이거 완전히 망쳐요. 유승민은 아예 그냥 무조건 배제해야 되고 무조건. 그다음에 이준석이는 전략적으로 고민해가 주게 돼요. 공천주가 노원 주민이 죽이게 할지 네. 아예 배제할지는 고민해봐야 되고 유승민은 무조건 배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저는 한나 원안 이렇게 2명, 4명으로 공동으로 하면 상당히 수도권에 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희룡 장관의 그 강연을 문제 삼아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무원의 정치개입 금지라고 그러면서 고발을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거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제가 이제 목요일날 MBN에 정치와이드 MBN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좌파 패널 막 신경민 의원하고 몇 명이 2명 나왔잖아. 그러면서 이 원희룡 발언은 노무현보다 심각하다. 노무현 그때 탄핵당할 때 정치 발언보다 심각하다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노무현 발언이 뭔데요? 이랬더니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읽어줬죠. 토시안 안 틀리고. 예. 자, 노무현 발언하고 원희룡 발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노무현이는 뭐라 했냐? 2004년 2월 24일 그때 방송기자클럽에 초청해서 한 거예요. 네. 노무현이가 뭐라 했냐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 다음 날 같은 날 뭐라 했냐?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여루당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물론 합법적이란 말 했죠. 예.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 발언이 불법이야. 근데 이것도 중대하지 않다. 그때 헌재에서는 예. 뭐 문제는 있는데 불법이, 중대한 건 아니다. 불법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그건 노무현이도 그거는 불법이라 그랬지. 예. 근데 원 장관은 뭐라 했냐? 네. 그때 한 500명이 왔대. 네. 그중에 출마자도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현역들도 한 20, 30명 왔대. 네. 거기에 모임의 실무는 이영수 선배가거든요.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이영수. 이분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50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원희룡 장관을 이제 초청했는데 거기에 출마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덕담으로 뭐라 했냐면 정확한 워딩을요. 읽어야지 판단하니까 여당의 간판을 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출마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당의 간판 달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이런 여러분들 작업에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당 간판 달고 심판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다 하겠다. 이게 무슨 이게 뭐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노무현처럼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노골적으로 한 게 없어요. 전혀 없잖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선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이 심판받는 선거니까. 예. 심판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거 앉아 있는 거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 간판 달고 나가서 심판받느라고 고생하실 여러분들, 예. 저도 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그렇죠. 심판받는 입장에 있으니 예. 그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 아니야. 이거죠. 아니 노무현은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느 게 더 심합니까? 이걸 노무현보다 훨씬 심한 발언이라고 그 신경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뭐 덕담으로 자기도 장관으로서 어차피 정권하고 한 몸 맞잖아요. 예. 정무직이라는 게. 아, 그렇지. 그럼요. 예. 이거는 제가 같이 보기 심판받는 입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또 출마해야죠. 본인 저녁에 뭐 본인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예. 그 강연에서의 그 발언은 예. 정권의 그 장관으로서 같이 심판받는 입장에 쓰게 되고 그러니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도 힘내시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다음에 그 나경원 대표도 제가 네. 오늘 이준석이가 또 엄청나게 욕해놨더라고요. 나경원하고 이제 김기현을 분열시키려고. 아니 옛날에 나경원 당권 나왔을 때 그렇게 너 연판장 돌리고 그때 못 살게 굴더니 네. 이제는 왜 배지 달아야 된다고 축게 세우냐. 이건 나경원을 조롱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준석이가 계속 이제 분열 공작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는 이게 경선을 두고 경쟁하다 보면 서로 이게 뭐 경쟁하다 보면 공개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름답게 승복하고 깨끗하게 승복해서 이제는 원팀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아니 경선할 때 싸울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승복해가지고 원팀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나경원 대표덕의 이번에 그 행사가요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분이 하는 게 기후하고 인구 아닙니까? 기후, 인구, 그리고 내일이란 게 미래거든요. 국회 도서관에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막 서 있을 수도 없어. 엄청나게 왔거든요. 이게 이제 원팀이 돼가 잘 되니까 이준석이가 자꾸 이게 배 아프니까 분탕질 치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나경원 대표의 역할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지금 이게 자꾸 수도권 뭐 위기 어쩌고 하면서 자꾸 이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뭐 인천의 그 윤상현 의원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자꾸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 한데 한 말씀 꼭 드리려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이스라엘의 그 총리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대통령까지 시몬 페레스. 아, 시몬 페레스. 예. 이분이 한 말이에요.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한 말인데 뭐냐면 희망 없는 상황은 없다. 희망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다. 네. 다만 희망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아하. 저는 이게 패배주의 젖어가지고 야 우리 전다 걱정이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저는 희망 없는 상황은 아니라 봐요. 우리가 충분히 처절하게 우리가 싸우고 지금부터 하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 예.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면 뭐 저는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서정 변호사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제가 이 정치 평론하면서 가끔 그 쓰고 있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략적 낙관주의와 전술적 비관주의.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너무 낙관적으로 하면은 방심해서 역전패 당할 수 있으니까 전술적으로는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관주의적 관점을 견지해라.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끝내 승리하리라고 하는 전략적 낙관주의로 무장해라. 뭐 이런 가르침이신데요.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마무리 말씀과 함께 그 박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주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예. 많이 퍼뜨리겠습니다. 예. 예. 전략적 낙관주의와 전술적 비관주의. 예. 이 말씀으로 법보다 주먹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